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의 지성우 교수입니다. 앞서 차진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란 특별재판부에 관해서 쭉 보시면서 법 왜곡죄하고 그 연결점을 잘 못 찾으실 텐데, 제 발제가 끝나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반민주, 반헌법인지, 이 두 법이 연결되면 얼마나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지, 법치주의가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법 왜곡죄를 좀 한번 봐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 규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실체법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와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조문만 갖고 오게 되면 형사소송 절차가 전부 다 틀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 왜곡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판사, 검사, 경찰 등의 사법기관 관계자가 법리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해서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판결을 내릴 경우 또는 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요, 이것을 형법에 명확히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그러니까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니까요, 여기 조문을 맨 밑에 보시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첫째,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아니하거나 유불리 증거 은닉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수사기관, 검찰, 법원이 행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그 문제 제기도 자세히 보시면 친고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들 하셨다시피 이것은 수사기관 정지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2호에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독일법에서 아마 갖고 왔을 텐데, 독일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안을 법에 규정을 해놓고 이거 기소 안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형법에서 가장 가까운 조항은 직권남용죄이지만 이 죄는 반드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판사 또는 법관이 판결 왜곡,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에 이것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처벌 규정을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입법례를 보시면, 특히 독일의 사례를 보시면 우리 거하고 많이 틀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그 법 왜곡죄를 논의하고 있는 논문들을 봤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독일 거 말씀하고 계시고요. 독일에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독일에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독일에는 나치나 동독에서 했던 이런 법관들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처벌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이런 걸 가지고 거의 법관들을 내지는 검찰을 협박하는 기능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3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러 입법례가 있지만 다른 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러시아, 중국 이거 저희들이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중 선진국 사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거의 사문화된 역사적 유물적 조항입니다.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여기는 우리의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이것을 참고할 만한 조항은 없습니다. 독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독일이 이 법 왜곡죄가 판사, 검사 등 법 집행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서 부당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릴 경우에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여기 고의범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에는 이게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도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고의범을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나요? 아직 그게 확실치 않습니다. 즉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거하고도 또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일에 왜 이게 있느냐? 나치하고 동독 때 그 옛날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치 때 동독 때의 그 법에 의해서 사형도 선고하고 또 여러 가지 나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다만 독일에서도 판사나 검사가 법 왜곡죄로 처벌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최근 10년간 매년 한 자리 숫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고, 그리고 행위 주체 역시 이 법 사건을 주재 또는 결정하는 법관이나 검사 또는 중재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경찰을 다 넣어놨습니다. 수사기관이라고 해놨잖아요. 모든 수사기관을 다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하는 그 처벌 규정과 달리 우리는 법관이나 검찰까지만이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수사기관까지 모두 그 처벌 대상으로 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왜곡이 어떤 행위가 있느냐? 사건 조작, 그다음에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 남용하는 경우, 진실 규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에 이 법 왜곡죄를 적용한다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써놨는데, 이 모든 건 우리나라에서 현재 처벌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 왜곡죄가 없더라도 이 범죄는 지금 현행 형사법에 의해서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독일의 경우는 고의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법을 보고 신설 법을 보고 제가 느끼는 그 어떤 두려움은, 이게 고의만 처벌하는 걸까? 고의 과실을 같이 처벌하는 걸까? 만약에 미필적 고의나 중과실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형사사법의 거의 정지를 의미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사례 보시면 매우 희소하고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이 중요했는데, 한 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 그 다음에 동독 무너진 다음에 구동독 법관과 검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한 번입니다. 그나마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구동독 법관들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5, 60년 동안 구동독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에 잘못된 판결한 일부 판사들에 대한 그런 처벌 규정이었지, 지금 현재는 이 규정은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비교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법방해, 위증, 뇌물, 부패 관련 규정, 사법 비행 규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독일과는 달리 별도의 법 왜곡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타 국가 보니까 프랑스는 있었다가 없앴고요.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런 건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사점은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 집행자가 법을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조항이
형사벌이 한 15개 정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촘촘하게 법관이나 검찰 또는 경찰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 규정들을 다 두고 특별한 규정으로 이것을 두면 형사 처벌에 그 중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형사벌 체계와 전체적으로 부조화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형법 124조, 125조, 126조, 그리고 122조 등에는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등의 직무유기 등등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통해서 이미 이 법 왜곡죄가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도입할 이유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형사실체법적 관점에서 비교하면 독일의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이 형사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고요.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논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독일 형사소송법과 우리 걸 계속 뒤져보면서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법 왜곡죄가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달리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처벌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할 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기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그 죄를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안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소를 강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사법 시스템과 독일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독일에서 법 왜곡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 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나치, 동독에서 잘못 판결한 주로 법관들에 대한 이 사법 불법에 대한 것이 대부분 처벌을 당했는데요. 프랑스나 미국도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독일에 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법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법부나 검찰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각자 그 사례가 다른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판검사나 경찰 고위직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필요 없는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거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존재합니다. 여하간에. 그리고 경찰에서도 특수본에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위층에 대한 일반적인 범죄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다 다시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처벌 규정의 옥상옥이고 매우 과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건데요. 고의과실인지 뭔지 모르고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수 있는데 이게 친고죄, 문제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시민단체가 나서서 마음에 안 드는 법관들, 검사들, 경찰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송 사태납니다. 아까 소송 지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법기관 고유의 기능 상실, 상시적인 감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저 같으면, 제가 담당자 같으면 인지상정으로요, 문제가 되는 거 다 피할 겁니다.
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 처리 지연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기소 편의주의고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찰에 대한 것이라면 검찰이 지금은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독일은 해야 되는 범죄들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검찰을 법 왜곡죄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소 편의주의 자체가 형해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약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고요. 재판과 관련된 법관,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례 또는 새로운 판결, 정의로운 판사 나오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나 법원의 활동들 아마 굉장히 위축될 거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고소 고발이 남발되면 사법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절차 지연이 돼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소지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저해되고요. 그리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 하에서조차도 이게 법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입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해 주신